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6번의 26번 문제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자, 26번 문제 보죠. 위해선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권총, 소총, 그리고 가스발사총 등의 사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설문 보죠.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 가스발사총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제 12조에는 내용이 요건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틀려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조 1항 부분의 조문을 그냥 바로 보죠. 자,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그리고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하죠. 이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이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m 이내에서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고무발사 장치가 나가면서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명이 된 예도 지금 있기 때문에 1m 이내에서는 얼굴을 향해 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이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방금 전에 내용을 보셨고. 3번.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할 경우에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되죠. 각도를 외우셔야 되고 30도 이상은 최루탄 발사기로 쏠 때입니다. 그 다음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는 딱 반입니다.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0도, 15도의 요건적인 요소와 함께 숫자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시험 문제가 꽤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숫자 암기하셔야 되고요. 4번.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을 때 전자충격기와 전자방패하고는 다릅니다.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할 때에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러나 권총 또는 소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게, 발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예외로 총기 또는 폭탄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설문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가 3개짜리죠. 그 다음 27번 문제는 새로 추가된 문제입니다. 2020년 판에서. 그래서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바뀔 때 살수차의 사용 요건 부분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백남기 농민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자, 27번입니다. 위해선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살수차의 사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경찰관은 소요 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그랬어요.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하는 경우에 살수차 외에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으로 이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 보충성 요건이 지금 안에 같이 끼어들어 있죠. 살수차 이외에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충성과 관련된 조문이 같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경찰관은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살수차 외에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 요건도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1항과 똑같이 1번과 똑같이 그 요건 즉 절차 부분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3번 경찰관은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 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하며 이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별표를 보시게 되면 살수거리와 수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없었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법령으로는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보시다시피 대통령령 안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